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또 만나시는데요. 네.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저 박정호 기자님의 잘생긴 외모를 직접 아련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뭐 덕담까지 건네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서 어제 선출이 되셔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좀 사실 업무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예.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전환점에 와 있고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신임 원내대표 먼저 이렇게 선출이 되셨으니까 소감 네.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네. 그 변화에 맞춰서 조국혁신당을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어떤 의정 활동의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재정립해야 되는 음. 그런 시점에서 제2기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좀 어깨도 무겁고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다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과 좀 맞물린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그 길에 조국혁신당 특히 원내 전략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네. 궁금한데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에 뭐 득표수가 공개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않았는데 어쨌든 과반 이상으로 득표가 됐으니까 이제 네. 원내대표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는 사실 이제 의원들의 뜻으로 투표로 그렇습니다. 반장선거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맞습니다. 이번 선출되셨는데 왜 이렇게 원내대표 선출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왜냐면?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2명 의원단의 직접 투표로 네. 결정을 했는데요. 뭐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께서 기대한 부분은 네. 말 그대로 좀 새로운 단계의 조국혁신당의 어떤 역할론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세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12명의 의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고 네. 국민들하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어떤 뭐랄까요 포용적인 어떤 연대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역할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제 평가로 이렇게 선출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그동안 뭐 1년 정도 겪어보면서 정책적인 뭐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 원내 활동을 또 평가를 해주고 네. 앞으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가게 될 그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저한테 표를 안 주신 분들도 안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 선출이 되시면서 과반의 득표를 많은 득표를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근데 원래는 에너지 정책 맞습니다. 전문가시잖아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정책 전문가가 어렵습니까? 국회의원이 어렵습니까? 1년 정도 해보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책 전문적 국회의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은 사실은 이제 예. 외곽에서 정책 자문할 때는 전문성 바탕으로 이렇게 제안하면 되는 건데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입법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정책의 어떤 현장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판단과 수용성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서 그렇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현장 어떤 수용성에 대한 판단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옛날식 표현을 하면 팔방미인 요즘식으로 하면 만렙 이런 만렙. 역량이 필요한 게 정책 전문성에 기반한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전문적인 국회의원. 네.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열심히 다루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상황이 네. 또 그동안 우리 정치 구도나 정치 역경을 보면은 정책에 참 주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시점인데. 저도 지난 1년 동안 내내 느꼈던 게 정책이 설 자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나마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어떤 조기 종식을 우리가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조국 대표가 가장 선봉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셨고 거기에 그렇죠. 뒤에서 박은정, 신장식 또는 이제 외교안보 이런 쪽에 김준영 이런 나름 우리 당내 스타들이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잘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나머지 의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이제 정부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중요하고 실제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는 우리 의원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크게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정권 교체기에 어떻게 보면은 임무를 맡게 되신 게 정책이 더 빛날 시기이기 때문에 서흥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정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당의 내부 결속 여기에다가 외연 확장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도 이제 동시에 맞습니다. 주어진 것 네. 같아요. 앞으로 조국혁신당 특히 이제 원내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이것도 좀 예. 궁금합니다. 청사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이 창당한 지 1년 간 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국 대표라는 뭐 창당의 어떤 주축이었고 대중적으로도 아주 신뢰도가 높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쫙 이렇게 잘 갔었는데 네. 조국 대표 부재 상황에서 12명의 의원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그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강력한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12명이 각각의 어떤 시너지와 또 협업을 잘 해나가는 부분들이 아직은 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을 높이고 각각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화시키면서도 네. 그게 한 방향을 향해서 당의 어떤 활력과 당의 어떤 역할을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 당원 그 의원들이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친해져야 되고. 그래서 옛날식으로 좀 MT도 좀 가서 네. 1박 2일 술도 마시고 토론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직 창당 초기고 저희가 당원이 한 16만 17만 정도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대중정당으로 서기 위해서 훨씬 더 외연이 넓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지역위원회도 만들고 네. 이번 광장에 많은 시민들의 열망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광장의 열망들을 받아 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의 일을 다 서왕진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가 어렵지만 예. 조국 전 대표 이번에 이제 신임 원내대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네. 어떤 뭐 의견이나 어떤 입장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직접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 네. 소식은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뭐 나름 만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조 예. 대표는 뭐 감옥에 가기 전에도 계속 일관되게 저희에게 요청했던 것은 당의 어떤 대중적 기반을 탄탄히 갖춰 나가는 것, 그 준비를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당 차원에서 조직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 많은 광장의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다 채워내지 못하는 것,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책 아젠다를 정확하게 세워내고 그 문제에 대한 좀 효능감 있는 입법이라든지 정책 네. 실현 아하.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창당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 뭐 대선이 네,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게 됐고 네. 그러면은 이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그래도 조국혁신당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 네. 아마 함께 지원을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 될지 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냥 후보를 안 낸 게 아니라 네. 내부적인 굉장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 선택을 한 겁니다. 후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안 낸 게 아니고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기 가치라든지 자기 철학 또는 뭐 차별화된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좀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거기에 잘 복무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창당 이래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조 대표도 뭐 서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지금 뭐 민주당 후보입니다마는 네.
우리 민주 단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선 이런 정신이고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자체 경선위에 선대위를 만들었고 그 선대위를 이제 확장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나머지 야당, 그다음에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다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응원봉 네.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아. 거기에 참여해서 예.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고요. 예. 또 당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해체 선봉대 조국이라고 하는 전국 일주 지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지금 도보행진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당원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번 대선에서는 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인지 단일 후보 전공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마치 우리 후보가 나온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예, 그렇게 역할을 생각하고 할 있습니다. 거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